네. 아유, 장시간 너무 힘드셨네요. 그쵸?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3시간은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집중하셔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자기 공부니까 더 집중해서 봐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좀 긴 시간 앉아 계셨으니 저는 짧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되나요? 저는 예비고1 국어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시험 중심으로 학교 시험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워낙에 선생님께서 장시간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긴 할 텐데, 한 가지는 결국 수시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신은 3년이죠. 3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길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향마다 다 달라서 열심히 꼼꼼하게 매사에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머리가 트여가지고 모의고사를 잘 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 모의고사를 잘 치는 아이들은 그래, 수능 준비를 하자 라고 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암기하는 스타일의 아이는 그래, 3년 동안 열심히 너는 시험 범위가 주어지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는 내신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수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3년 내내 열심히 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 이제 좀 머리 튀어서 모의고사 나오는 아이들은 좀 거만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보니까 결국 1년 재수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실은 너무 이 내신 관리가 힘든 아이들, 어머니 요즘에 학교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수행평가도 많고 세특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토론대회도 나가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토론대회는 내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래 TV에서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들 말 잘하네, 아이들은 그거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는 단계니까. 아무튼 학교 생활은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어요. 네, 그 시간들을 이렇게 조금 다 하려니 이제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비 중3 어머님들께서 예비 중3 어머님들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시험 열심히 보고,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내신 관리가 기본이기는 한데,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학년은 국어예요. 지금이랑 똑같이.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문학 파트, 독서 파트. 저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설명문이랑 논설문. 그리고 뭐 작년에 수능에서도 비문학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들 이렇게 들으셨죠. 독서 파트.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 그리고 작문. 음성 언어로 말을 한다면 작문은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언어와 매체. 저거는 이제 지금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국어 과목 안에서 저 모든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문법을 골고루 기본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 파트별로 나누어서 조금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는 수능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뭐 특성화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래, 우리는 고전읽기 정도는 하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기본은 국어랑 두 번째에 있는 거 일반 선택, 저 정도는 하는데,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부터는 문학이랑 독서까지는 필수적으로 수능에 들어가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은 선택이. 그래서 나는 화법과 작문이 낫겠다 라고 하면 저쪽을 선택을 하면 되고, 나는 차라리 문법이 낫다 라고 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뭐 좀 과목마다 특성은 있지만 어쨌든 모든 국어 영역은 아이들이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개정 교육 과정은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제가 이제 워낙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많이 시키시니까 근데 이제 국어는 그래 다르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 라고 이렇게 막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체감하실 수 있게 한번 중등이랑 고등 예시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왼쪽에는 중학교 3학년 시험지에 있는 국어 문제고 오른쪽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에 있는 국어 문제예요. 벌써 길이가 다르죠. 제가 너무 이렇게 확 차이가 나게 너무 지나치게 짧은 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저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선지들은 지금 다 윤동주의 시예요. 그래서 교과에서 어떤 소설 하나를 배우고 저기 있는 문제에서 A 부분은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뭐 엇박자 D라고 하는 소설인데 뭐 친구들이 느꼈을 정서를 다른 작품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게 부끄러운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끄러움 있고 그리고 참회록 있고 하니까 혹행여 안 배웠다면 저 단어들을 보고 얼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작품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 다 고등학교 시험지에 있는 문제예요. 내신 문제예요, 내신 문제. 저쪽에 있는 작품은 보니까 어머니 혹시 역설법 아시나요? 네. 저 역설법을 묻는 건데 만약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역설법이 쓰인 표현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저기서는 본문에서 역설법, 문제에서 역설법이라고 주지 않아요. 이렇게 밑줄 치고 이것과 표현 방법이 같은 것은 혹은 같지 않은 것은. 근데 아이들은 역설법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지문 분석을 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작품들도 다 새로운 작품들이에요. 그러면 저 안에서 자기가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답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 역설법은 표면적인 의미는 말이 안 돼. 하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진실이지. 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지에서는 저렇게 각각 다른 지문들, 다른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알려주고 그리고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실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여러 작품 놓고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워서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누적되면 이제 새로운 작품들을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지에서는 각각 다른 작품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문제는 박지원의 조선 후기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 시간에는 박지원 하면 성리학과 대비되는 실학사상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문학에서는 그 박지원의 작품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곡할 만한 자리는요. 롯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아무 가리개도 없고 쫙 펼쳐진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박지원은 그곳에서 울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 가슴이 이렇게 시원한데 왜 울어? 사람들은 울음이라는 걸 슬픔에다가만 이렇게 맞췄대요. 근데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 수도 있고 이렇게 시원하면 울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참신하죠. 네. 어쨌든 그런 작품이 교과서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요 지문은 김정희의 한시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는 수필이고 그거와 내용은 똑같은데 갈래가 한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요 지문은 현대수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랑은 갈래가 다른데 주제는 똑같은 거고 세 번째 있는 거랑은 주제는 다르지만 갈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 소설, 수필, 희곡을 배우고 나면 각 갈래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시, 소설, 수필, 희곡
특징들 중에서 뭐 다른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내지 않고 실제 이렇게 작품을 주고 저 안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공부한 내용 읽고 아 이거는 주제는 똑같지만 갈래가 다른 것. 아 이거는 주제는 다르지만 갈래가 똑같은 걸 판단해서 여기 선지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얼만큼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인지작용이 일어나서 생각할 수 있느냐 요거를 묻는 게 사실은 국어 시험이에요. 옛날에는 수능이랑 내신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수능은 사고력 측정, 내신은 암기형 뭐 이랬는데 물론 암기도 있어요. 교과서 기통에 이만큼 있는 것도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낼 수가 있어요? 야 어쨌든 교과서 안에 있잖아.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건 그분들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달랐는데 요즘에는 점점 내신도 수능형처럼 아이들이 가르쳐준 내용과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에서 얼마큼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신에서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등국어랑 고등국어는 이렇게 앞으로는 안 들어가나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기본적으로 1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기본 시험 범위예요. 근데 대진여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가 표준발음법이랑 한글맞춤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요. 한글맞춤법이 만약에 교과서 범위에서는 뭐 한 4개 항이 들어간다 하면 실제는 40항이 넘거든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거 들어가고 자 플러스 알파 교과서 뒤에 있는 첨부자료의 한글맞춤법 항목 모두 다. 어머니 저게 40항이 넘어요. 애들이 암기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다 설명하고 얘들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애들도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시험 시간은 50분. 시험지가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그리고 영신여고 저기는 또 교과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50%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또 프린트예요. 근데 그 프린트 작품들에 있는 문제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사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작품들에서 이렇게 찾아서 아이들한테 자료를 주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내 그 지문밖에 읽을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한자성어 400개. 1학기 중간고사 때 100개. 기말고사 때 누적 200개. 네. 그래 외우고 문제는 5문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시험 대비 내신 기간을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잡는데 그냥 매 주가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랑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어머니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요. 근데 조기 신음의 방홍시어라고 하는 시조가 총 30수예요. 근데 모의고사에 3수가 나왔어요. 근데 내신 시험지 딱 정면에 6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연시조는 이렇게 좀 유기성이 있어서 몇 수만 알아도 뒤에 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저 작품은 달라요. 그러니까 주제가 각 연마다 다른 거죠. 수마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 딱 받고 안 배운 거 나왔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고 뭐 하고 시간이 자꾸 가는데 문제는 안 읽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저 정읍사는 사실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 대비하면 학원에서 배우기는 배워요. 배우기는 배우지만 이게 편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 아이들이 또 긴장해서 시험을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른 작품을 주고 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대비 열심히 하고 들어갔는데 어땠니? 선생님 저 8개 틀렸어요. 뭐 이런 경우 어머니 많아요. 네. 그리고 재연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딱 교과서에서만 시험이 나오는데요.
서술형이 50자 이내. 네. 그리고 배점이 막 20점, 18점 이래요. 물론 이제 서술형 100점, 그리고 객관식 100점 해가지고 점수를 합산하긴 하는데 50분 동안에 28문제 혹은 30문제 정도 풀어야 되는데 저렇게 50자 이내면 거의 한 45자 이상 쓰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매우 좀 부담스럽죠. 네. 자, 그 다음에 선덕고. 2019학년도 수능에서 선덕고에서 수능 만점이 나와서 근데 그 친구가 백혈병을 앓았던 친구라서 네, 병원에서 공부했대요. 병원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선덕고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이미 수투는 다 뗐대요. 병원에서. 그리고 고1을 올라왔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 계속 전교권이었대요. 들어보니까 뭐 수능 만점 받고 뭐 서울대 정시를 쓰겠다 뭐 이런 기사까지는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학생들 중에서도 중3 아이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 선도고 갈래요. 그럼 거기 자소서 다 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는 교과서 기본에다가 저기는 또 저 부교재가 항상 들어가요. 모의고사 5회 이상. 모의고사가 어머니 45문항이에요. 한 회가. 그러면 5회 이상이면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스코어가 좋아서 뭐 다들 선덕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막 피가 말라요. 그리고 내신인데도 요즘에 교재는 어머니 특징이 여기는 문제고 여기는 해답인데 해답이 더 길죠. 이걸 그대로 베껴놓고 다 이거 첨삭해놨으니까요. 애들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외운대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도 50분 동안 풀지 못할 만한 그러니까 비문학이 나와도 거의 비문학은 다 거의 머릿속에 암기하고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쭉 객관식 보고 답 3번이네. 답 5번이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만 다 풀 수 있는 정도. 아무튼 뭐 근데도 또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평가니까요. 뭐 그리고 데일에고는 교과서에 충실한데 저기는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시험 범위만 12작품이라고 한다면 선지까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선지까지 다 하면 아마 한 30작품 정도 될 거예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시험을 볼 때 문학 작품이 5작품 이상이 안 넘거든요. 영신여고만 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일여고는 조금 많은 거죠. 그래서 워낙이 대진여고, 대진고 내신 따기가 힘드니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좀 수월한 불암고나 상명고 여기는 그냥 교과서에서 그대로 이렇게 조금 내요. 내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틀리면 막 문제 막 0점 몇 점 차이로 막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참 그것도 치열해요. 네. 그래서 고등국어는 어머니 그 국어를 도구 교과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걸 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도 문제 잘 푸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 문제. 내신 말고 수능 문제. 짱구가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수능은 정말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라서 단순 암기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시 비중이 일단은 이렇게 많은 상황이니 그리고 또 학교에서 3년 동안 미치도록 그렇게 내신 준비도 하고 수행 준비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또 힘겨움도 이겨나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직접 옆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학교별 내신의 특이점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단연간에 이렇게 학원에서 사교육에 이렇게 종사를 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미리 준비하는 게 그래도 네, 사실 아이들이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아까 전에 뭐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넣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니?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니 어쨌든 뭐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국어 학습은 첫 번째는 수능 국어 기초학습. 저건 그냥 사고력이에요. 네.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 같은 경우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훈련들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개별 작품에 적용을 해서 의미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독서.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해 능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잘 읽고 잘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독서 문제는 이런 유형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과 끝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작이나 그 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조금 이렇게 풀면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유형을 파악하면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문법은 문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보니까 문법을 좀 잘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문법은 개념이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서 도저히 슬픔의 정서가 안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거예요? 특히나 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여기서 그 약간의 그 안타까운 감정을 못 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문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문학은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문법은 개념이 좀 많고 심화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외워가지고 개별 단어에다 적용을 하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문학을 잘하는 친구, 문법을 잘하는 친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어 영역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제 조기까지가 이제 수능국어 기초학습으로 제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사실 저게 내신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모의고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중간에 있는 어휘력 증진은 영어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전을 보잖아요. 근데 국어는 국어사전 안 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래,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워낙에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책에 익숙해, 인쇄매체에 익숙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문학 독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한자성어는 조금 외워줘야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조금 이렇게 보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어휘력 증진학습은 비문학 독해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랑 실전학습. 내신은 어머니 열심히 외우고 다른 작품에 적용해보고 그럼 이제 강사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자료 준비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육주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내신 학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의 이제 독특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1+1인데요. 이렇게 학원 수업은 저 아이가 칠판을 보고 있다고는 해도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필기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제 저는 또 여선생이다 보니까 색깔 있는 볼펜, 형광펜 써가지고 중요한 부분에다가 막 칠하기를 좋아하는데 남학생들은 또 안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수업 시간 안에서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 나머지 시간이 모의고사 시간이어서 학원에 와서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보강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에요. 네. 뭐니 해도 이제 머리도 좋은 아이도 있고 조금 이렇게 문학에 감각이 있는 아이도 있고 뭐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요. 이렇게 보니까 뭐니 해도 꾸준히 하는 게 네. 좀 지속성을 가지고 조금 꾸준히 하는 게 혹 설령 한 번의 시험에 이렇게 조금 살짝 미끄러졌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뒤에 가서는 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4번 보는 시험. 그러면 2학년 때까지는 8번,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일단은 수시를 넣을 수 있는 시험에 이제 반영되는 점수잖아요. 10번의 시험 다 보기는 힘들어요. 다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미끄러졌을 때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내공을 이렇게 갖춰 놓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뒤에까지도 힘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1년에 4번 중간고사 보고, 한 번 수능 시험 보고, 한 설명회 한 두서너 번 하면 1년이 가더라고요. 오늘이 며칠인지 잘 몰라요. 내일 모레 설명회 한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시즌이 또 이렇게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좀 자료를 조금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국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